각종 금융정보부터 부동산 소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네, 최근 지자체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처음으로 공식화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80가구에 불과한 반포 한 아파트 1인당 예상 부담금이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이보다 규모가 큰 단지 부담금은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 내부 반발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재건축 부담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담금을 만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이건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투입한 세금으로 만든 교육 및 문화, 교통 등 기반 시설로 생긴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관련 법은 2006년 마련돼 2012년 시행됐지만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왔고 올해 1월에 부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을 일부를 또 세금으로 부담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올해 1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했지만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정확하게 고지한 재건축 단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게 그동안은 추정치만 보도가 된 거죠? 네, 아직 실제적으로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에 조합원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을 4억 4천만 원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네, 추정치긴 하지만 워낙 고액이라서 논란이 됐는데요. 재건축 단지들도 희비가 엇갈렸다고요? 네,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반포주공 1, 2, 4주구 그리고 송파구, 잠실, 진주 등의 단지도 인가 신청이 반려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되고요.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대표 단지들이 환수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미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대상에 올라 있거나 앞으로 또 대상이 될 단지들이 많은데요. 계산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담금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재건축 종료 후 가격에서 재건축 시작 전 가격과 개발 비용을 빼면 재건축 덕분에 증가한 주택 가치가 되는데요. 재건축 단지 주택가치 상승분에서 같은 기간 주변 아파트 시세 상승분을 뺀 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 이익으로 보면 됩니다. 0에서 50%의 계산식 누진세율을 곱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이 계산됩니다. 네, 그러니까 환수금을 조합원 수로 나눈 것이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되는 건데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이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될 곳이 얼마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부담금 예상액이 조합원 1인당 1억 3,569만 원으로 산정됐는데요. 애초 조합이 추산한 예상액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조합은 처음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 원 수준의 부담금 예상액을 써냈지만 서초구청이 대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면서 서류를 돌려보냈고 다시 1인당 7,157만 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나온 건데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했다고 밝히나요? 네, 서초구는 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다 인근 시세 등을 일부 보완 조정해 부담금 예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 정상적인 상황의 집값 상승액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중 일정 비율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조합의 예상과 그리고 이 서초구청에서 내놓은 부담금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부담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준공 후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는 사업 종료 시점의 가치인데요. 과거 3년간 평균을 향후 2년 7개월에 적용했는데 과거 3년은 재건축 및 대출 규제가 일제히 완화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던 때였죠.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최근 집값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높았던 때의 기준을 상승률 둔화식에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냐, 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반포현대의 재건축 종료 후에 주택 가격을 어느 정도 선으로 본 건가요? 네, 80가구였던 아파트가 재건축 후에는 임대와 일반 분양을 합해 총 108가구가 되는데요. 이때 조합원 분양분은 977억 원, 일반 분양분은 162억 원, 임대 아파트 가치는 16억 원으로 계산했고요. 총 1,155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을 1,155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본 겁니까? 네, 일반 분양분과 임대 아파트 가치는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고 조합원 분양분은 과거에 보인 상승세가 미래에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건데요. 조합원 분양분은 주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을 평균 낸 뒤에 과거 사업기간 상승률을 감안해 계산한 겁니다. 준공 시점인 2020년 말에는 전용 82제곱미터 기준 16억 원대에 거래될 것이라 본 것이죠. 근데 이 단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8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일대의 더 큰 단지와 비교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교 단지의 적합성 여부도 있습니다. 80가구에 불과한 단지에서 최근 실거래된 시점이 작년 6월로 9억 6,500만 원에 거래됐고요. 그 이후에는 실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서울 전역의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산정해서 계산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3.3제곱미터당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는 완공 후 가격 계산에서 나오는데요. 반포현대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2015년 당시 감정가액이 4억 7,825만 원이었고 올해 1월 공시가격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6억 6,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청은 준공 시점인 2020년 말에는 전용 82제곱미터 기준 16억 원대에 거래될 것이라고 봤는데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75%로 잡아 이 아파트의 준공 시점 공시가격을 12억 원대라고 계산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기록했던 상승세가 준공 시점인 2023년까지 이어진다면 주택 가치가 12억 2,125만 원이 된다고 서초구청이 계산을 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1인당 1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계산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계산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이 98억 2천만 원인데 반포현대의 시공사인 건설사는 개발 비용으로 401억 8천만 원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계산에 따른 초과이익은 108억 5,520만 원이고 누진세율을 감안해 계산하면 1인당 초과이익 환수액 부담금은 1억 3,569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아무리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조합의 예상가와 구청 산출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주변 비교단지의 적합성 여부도 있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면에서 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합이 아닌 다른 기관의 계산법도 서초구청의 의견과 같은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반포현대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하기 직전에 서초구청은 한국감정원에도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공유했는데요. 한국감정원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이 이보다 소폭 작은 금액을 조합에 통보한 겁니다. 네, 한국감정원은 서초구청보다 더 높은 가격을 예상을 했군요. 물론 예상 금액이 나오긴 했지만 뭐 준공 시점 집값은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은 앞으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년에서 3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됐을 때 아파트 시세에 따라 늘어날 수도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준공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면 부담금은 더 늘어나고 반대로 낮아지면 부담금 규모는 줄거나 아예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의 부담금도 조합 추정보다 이게 많아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는 사업 시행 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지난해 말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이 대상이기 때문인데
시공사 선정 단계인 재건축 단지를 역시 고액의 부담금 통보를 받을 것으로 역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포 현대의 경우는 이게 지난 5년간 집값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새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단지들은 훨씬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반포 현대 전용 84제곱미터가 3억 원가량 오를 때 같은 기간 잠실 주공 5단지는 전용 82.61제곱미터가 10억 4천만 원에서 16억 4천만 원으로 6억 원이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 단지 경우 고액의 부담금 부담이 예상되자 단지 고급화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 초과이익 자체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부담금 산정이 앞으로 다가온 단지들도 있죠. 네, 6월 시공사 선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이슈입니다. 시공사 수의계약 체결 후에 한 달 이내에 조합은 자체적으로 부담금 예상 액수를 계산해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단지는 규모가 반포 현대의 18배인 데다 입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성이 더 좋은 인기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부터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대 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는데요. 만약에 그 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기 돈이나 대출로 부담금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 조합원은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집을 팔아 부담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라면 부담금 때문에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강남권 일대 재건축 단지 고액 부담금 발표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재건축 단지의 가격도 떨어질 것 같고요. 더불어서 거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집주인들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각종 세금 규제에 묶여 있어 역시 매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파리 대책 발표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이미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만큼 재건축 단지에 대한 수요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진단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매수자의 움직임도 좀 주춤할 테고요. 결국은 이 서울 재건축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5월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2% 떨어지면서 3주 연속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인한 부담금 폭탄 충격으로 재건축 시장이 당분간 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개편안도 재건축 아파트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으로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고요. 5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시장을 얼어붙게 했는데요. 오는 6월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윤곽까지 현재 드러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서울의 재건축 분위기가 좀 위축이 되면 결국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미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단지는 재건축 강행파, 재건축 연기파, 리모델링파 이렇게 3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끝없이 달아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서울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돌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는데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만한 카드가 한 장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 한남연립이 제기한 위헌 법률 심판 결과에 따라서 향후 판도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12년 1인당 5,544만 원 규모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한 후 위헌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판결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 연구 보고를 마치고 현재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